저한테 왜 이렇게 큰 박수 주시죠? 늙었다고? 네, 안 늙었죠?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안 늙었다고 하니까 늙지 않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평생을 살아온 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박사가 이제 제1 뭘 잘하시는 분이었죠. 근데 저는 박사가 아니고 쟁이에요, 쟁이. 쟁이 아십니까? 예. 침쟁이. 근데 침쟁이면 보다 무서웠는데 어떻게 무서워지를 않고 그냥 웃고만 계시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침쟁이로 해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또 반대로 저와 반대로 이제 그 고통스러워한 분들과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괴로움 속에서 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 이제 아픔이 어떤 거라는 것만 이제 알고 살아왔거든요. 구당 김남수 선생이 40년 동안 진료해온 침수론. 진료가 있는 날이면 오전부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약물 중독 부작용으로 언어장애까지 왔었던 강호종 씨. 그는 한때 다른 사람과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부터 침수론에서 침뜸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그 약물 중독 부작용 때문에 몸도 많이 붓고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몇 번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있던 차에 이제 우연히 침수론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침을 맞고 또 꾸준히 뜸을 뜬 결과 일단 2달 안에 약을 많이 끊었고요. 완전히 다 끊었고. 고혈압 환자 김광훈 씨는 소문을 듣고 침수론을 찾았습니다. 그는 뜸 치료를 받으면서 고혈압뿐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효험을 봤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치료받은 지가 7개월 되는데 뜬 제가 그동안에 고혈압이 났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한 7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것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저쪽으로, 저쪽 끝으로. 양평의 한 무위탁 노인시설. 의료봉사에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진료 환자 대부분이 노인인 이곳에서 구당 선생은 침뜸 진료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마음의 용기까지 줍니다. 우리 누님은 이제 100살 확실나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한번 돼보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 아프게 만들자고. 100살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안 아프게 만들자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만들지 말고 안 아프게 만들자고. 누님도 저 치과에 올해 100세를 꼭 채운 경기훈 할머니는 침뜸 진료 후 두통과 소화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침과 뜸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틈틈이 썼던 글을 엮어서 책도 냈습니다. 저서에는 70년 동안 임상 진료했던 환자들에 대한 에피소드와 함께 침뜸의 효능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침법의 고서들은 구당 선생이 창안한 구당 기본침의 토대가 됐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의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구당 김남수 선생. 임상진료 70년 동안 그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생겼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구당 김남수 선생의 행동 지침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아픈 사람들을 위해 침과 뜸만 가지고 의료 봉사를 베풀었습니다. 세계로 의료 봉사를 떠나는 그에게 사람들은 현대판 화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 이제 이걸 앞쪽에 놨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했으니까 봉사해야죠. 그래 우리 침통으로 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픈 사람 고통 안 아프게 해주는 거.
안 아프게 해주는 거가 바로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침뜸 공부하는 우리 뜸사랑 회원들은 전부 배워서 남주자 앞세워가지고 봉사단체입니다. 우리는 봉사단체. 뭐 향하나 값도 안 받고 이제 그렇게를 치료를 해드리거든요. 침은 역사가 없습니다. 뜸도 역사가 없습니다. 언제 생겼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겨나서부터 가려우면 긁는 데부터 시작된 거. 김성은 가려우면 나무에다 이렇게 문지르는 게 그게 본능이죠. 우리가 손으로 긁는 것도 본능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의학은 본능에서부터 시작된 게 우리의 의학인 바로 침과 뜸. 그러면 뜸은 언제부터? 불을 사용하면서부터죠. 그러면 사람이 불을 만들었었냐? 아닙니다. 불은 그럼 어디서 났지? 하늘에서 벼락으로 때려가지고 준 불. 하나는 땅에서 이제 지진으로 해서 준 불. 그러면 이제 이 우주 안에서 이제 생긴 거는 이제 그 자연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끼리 이렇게 문질러서 이제 생긴 불. 그거를 우리는 이제 불로 이제 써왔던 것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뜸으로 이제 아픈 데 쓰는 건 뜸.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바로 침과 뜸이 이제 우리의 의학입니다. 침뜸, 여러분들이 내가 침쟁이가 와서 이 얘기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 얘기 들으러 오셨죠? 서양의학들 이 얘기 들으러 오셨어요. 뭐 한약 얘기 들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침뜸 얘기 들으러 오셨잖아요, 분명히. 그 왜 침뜸 얘기를 들으러 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보고 모르는 거를 이제 한번 들어보자. 예. 나도 이제 그래서 안앓게 한번 해보자. 앓는 거 한번 고쳐보자. 그러면 가장 이제 그 오래되고 영원한 의학인 것이 바로 이제 침뜸입니다. 침은 금속으로 만든 쇠꼬챙이죠. 뜸은 뭡니까? 쑥으로 이제 불러서 이제 따끔하게 하는 것이 뜸이죠. 그러면 쇠꼬챙이와 불을 이용하는 거죠. 불을 이용하는데 불로 이용하는데 가장 이제 그 자료가 뭐냐? 쑥입니다. 뭐 향이야 뭐 다른 걸로 옛날에는 그 향 대신 상이 없을 때는 뭘로 했느냐면은 쑥대. 쑥대가 그게 오래 타들어가거든요. 꺼이지 않고 지금 향같이. 그래서 쑥대를 써서 저거 했던 건데 어쨌든 그건 불을 이용하는 거. 그러면 금속으로 만든 쇠꼬챙이와 이제 불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고통을 들어주는 데 쓰는 이제 치료 원료로 쓰는 거죠. 그런데 침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사실 내가 뭐 나라나 그런 명예가 필요치 않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드리고 이러는 거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그렇게 해보니까 뭐 똑같아요. 아픈 분들 아픈 거 없애주면 좋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고 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의료인의 목적은 이제 환자의 고통들을 준 게 목적이다는 걸 목이 터지라고 주장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그래서 저 미국에서 또 이런 저가 오고 미국의 유명한 이제 의과대학 같은 데서 지금 3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이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화상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자고. 그러면 지금 침으로 해서는 화상 치료하는 거 세계 인류가 그 불에 접어 안 해본 사람이 0.6%밖에 안 된답니다. 다 한 번씩 조금이라도 더 해봤어. 예, 불을 쓰는 이제 그런 때가 돼서 그렇게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는 이 화상침 하나만 가지고도 노벨상 뭐 1000개 줘도 난 내가 많다고는 안 해. 그 당연한 일인데. 지난해 10월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구당 김남수 선생의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화상 부위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했습니다. 경미 씨는 화상 직후 화상 전문 병원에도 갔지만 피부 이식의 가능성 때문에 화상침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피부 이식은 그 이도 화상 그 다리를 그 댄 중에서 좀 더 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쩌면 이것이 좀 이도 화상이긴 한데 심한데 아주 심한 부분은 어쩌면 그 피부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구당 선생은 화상 상처 부위의 아시혈에 촘촘히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열이란 그 자리란 뜻으로 통증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침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처 부위에 흐르던 진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통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경미 씨는 화상을 입은 피부 위에 침을 놓는 것을 보고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시원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시원했어요. 그 화끈화끈한 화기가 이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화상침은 구당 선생이 창안한 침법입니다. 상처 부위에 아시열에 침을 놓게 되면 금속으로 된 침을 따라 화상의 열기운이 배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진물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100kg가 집중해요. 그것이 바로 진물이에요. 그게 이제 딱 근처 뿌려요. 아픈 기가 없어져 버리면 진물이 안 나와. 100kg 파견이 안 되지. 참 우리 인체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화상침 치료에서 아시열에만 침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피를 없애는 혈자리인 혈액와 화상 독소를 없애는 혈자리인 축빈에도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화상톡은 피부 겉면에서부터 근육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관혈까지 침을 놓습니다. 이렇게 혈자리를 보완해서 전체적인 화상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1년 뒤 제작진은 이경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경미 씨의 다리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피부 이식까지 고려했던 종아리는 상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안 하고 두 번째 치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살이 좀 이경미 씨는 화상침이 치유도 빠르지만 가장 걱정됐던 흉터조차 없어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화상 환자들이 그 피부가 약간 그 변형이 있는데 그 피부 상태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고 아직은 색깔만 조금 변형이 색깔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년 정도 지나야 그것이 원색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제 모두가 연구하고 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또 나도 이 얘기고 그건 침을 동안 왜 안 없어지나 시작도 모르지만은 영원히 이제 없어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지죠. 그러잖아요? 효과가 없으면은 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뭐 없애려고 안 해도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약도 지금 좋다고 나와가지고 바꿔주는 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꿔주지. 좋으면 왜 바꾸겠어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서양의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침뜸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는 영원한 의학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께 아시라는 거. 내가 하는 거라가 아니고 내가 모르겠습니다. 뭐 평생을 해와 달같이 계속 있는 것 같으면 나도 거짓말도 한번 해보겠는데 아니잖아요. 나도 이제 곧 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 중에서도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이 침은 절대 샤코챙이 금속이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침으로 해서 효과 나니까 별걸 가지고 침 흉내를 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내가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영원히 사람이 하나는 이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왜 그건 금속이 아니면 안 되냐? 이 전기를 우리가 여기서 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 어디서 나오죠? 발상지가 어디예요? 발전소가 어디입니까? 발전소는 여기 아니잖아요. 대전 아니죠? 어디예요? 고리에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원자력 발전 그러잖아요. 제일 크게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원료를 쓴 게 원자력 써서 지금 불이 오는데 지금 저 경상남도 이제 그 거기에 고리에서 발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지금 발전하죠. 원자 발전소 이제 거기서 발전해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와요? 선이 있습니다. 선. 구리로 만든, 쇠로 만든, 구리가 쇠 아닙니까? 쇠로 만든 선을 연결해서 이게 와가지고 여기서 불을 껴. 그러면 저게 지금 줄 하나 가지고 온 겁니까? 거기서 오기는 왔지만 여기서 줄 하나입니까? 여러 개죠. 우리 몸에도 그런 이제 전기와 같이 여러 군데예요. 그게 바로 침구녕이라고 봐야겠죠. 침구멍. 예. 침구멍이 바로 이제 이 전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은 쇠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침 아닌 그런 쇠 아닌 그런 걸로 침이라고 하면 절대 그건 뭐 침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쇠입니까? 벌침이? 쇠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침과 같은 역할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찌르는 거라고 해서 아마 침이라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절대 그거는 침이 아니야. 왜? 전기가 만일에 이제 여기서 그 선이 없이 여기서 불을 켤 수 있을 때는 아마 침도 다른 걸로 해서 효과 낼 겁니다. 그때는. 그지만 쇠줄이 아닌 이거 불을 켤 수가 없다 그러면 전혀 이제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그러면 전기줄이 있나? 우리 몸 안에. 여기는 쇠줄로 해서 지금 전기가 왔는데 우리 몸 안에도 쇠줄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있는데 쇠줄을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게 이제 쇠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여자분들이 제일 잘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이 어지럽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지러우면? 빈혈이라고 그러죠. 빈혈. 어지러운 거를 빈혈이라고 그러죠. 이게 빈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피가 쇠가루입니다. 쇠가루.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서 어지럽다고 그러면 철분맥이죠. 쇠가루맥입니다. 철분입니다. 그게. 그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전기줄은 혈관이에요. 혈관. 즉 피가 쇠가루입니다. 그래서 피 많이 흘려놓으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쇠비린내 나잖아요. 완전히 쇠비린내 나.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줄은 즉 혈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령 실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저리든가 시리든가 아프든가 그러면 그 순환장애라고 이렇게 말하죠. 순환 안 돼서 그런다고. 바로 맞는 얘기죠. 순환 피가 못 들어간 거. 이 심장이 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뜨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실이다 그러면 거기는 피가 덜 가는 데예요. 네, 덜 가는 데에서 역시 쇠로 해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게 만드는 거죠. 전기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기는 보륨을 이렇게 켜고 줄이고 키우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약하게 놓으면 힘이 오고 또 많이 세게 놓으면 싹 이제 크게 밝아지고 딱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침입니다. 이 침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침 안 찌르고 뭐 다른 걸로 벌침 뭐 이런 거 가지고 침이라고 하면서 한 게 맞는 얘기입니까? 야, 확실하게 아셨죠? 네. 침의 역할. 그래서 이제 시린데를 그 침을 이제 이렇게 놓아서 가게 하면은 심장이 잘 돌려서 피를 잘 돌아가게 하고 또 뜨겁잖아요. 반대로. 시린 거 대신 뜨겁죠? 왜 뜨겁냐? 그 심장이 피를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더운 거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놈이 와가지고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데 못 가고 여기 있으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보세요. 침도 이제 꼭 아파야만 그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프게 찔려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뭐 안 아프게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아픈 침으로 이제 놨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아도 효과가 난다는 건 이 전기 지금 오는데 반드시 휴스라는 게 요즘에는 뭐 차단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휴스라는 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 쓰는 놈하고 여기서 오는 놈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쪽에서 오는 놈은 이제 한정된 양이 오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쓰는 놈이 많이 뿌리면 그냥 이게 딱 끊어져 뿌리든가 그러잖아요. 끊어져 뿌리죠. 그 끊어진 게 만들어 놓은 거 어떤 겁니까? 똑같이 강한 거 아니에요. 아주 물른 납으로 했습니다. 납.
그러면 그 물른데도 물른 나무로 만든 건데도 전기는 통하지 않습니까? 꼭 쐬야만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른 거를, 그러니까 물른 차로도 다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불안전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무슨 때문에 이제 저 강은 구리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중간에서 그 안전을 이제 위해서 나무로 물른 채로 이제 그 맞지 않을 때는 끊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불납니다. 똑같이 이거 이제 여기서 끊어지지 않게 놓으면은 어느 놈은 적은데 쓴 놈이 많이 뿌면 불나요. 그래서 그 안전하게 위해서 그 물른 나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침을 앞에 놔야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잘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이제 분명히 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왜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그 가는 침 가지고 안 오고 큰 침 가지고 나느냐. 침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침 하나 얻어놓으면은 달아질까봐 환자한테 놔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는 침 하나 얻어놓으면 대를 물려가면서 썼어요. 잘 놔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의원한테 가서 가는 침 맞고 오면 막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옛날 분들이. 아, 나는 어떤 양반한테 가서 이렇게 가는 침으로 그렇게 침을 놔줬다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달아질까봐 안 달아지게 아까워서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 몇 대 대를 물려가면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굵은 침을 얻었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내장 같은 데 잘못 찔러 죽기도 하고 또 다리 팔다리 찔러서 잘못 찔러가지고 신경 끊어서 병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 맞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놓는 사람이 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한 3사람만 놓고 나면 아유 나는 힘 빠져 더 못해 이제 더 못해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면서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뭐 배나 이런 데는 무서우니까 잘 안 놓고 손끝 발끝에다가 주로 이제 많이 인jes죠. 그 손끝 발끝이 얼마나 아픕니까? 더 아파도 그 자리는 병신되거나 그런 거는 이제 병신된다면 손가락 하나 병신되겠죠. 뭐 이렇게 다 병신되고 하는 거. 그건 뭐 병신되는 게 왜 의원들이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예, 죽은 사람은 죽으면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알아. 그지만 그 사람은 죽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죽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죽을 때까지는 그 머리에 남아있어. 항상 이제. 그러니까 못 오지. 그다음부터는 침 못 나, 이제. 하나 죽이고 나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안전성을 위해서 손끝 발끝에다가만 이제 놓고 요거 하나 이제 저거 해봐야. 근데 지금 침은 이 머리카락 같이 가늡니다. 그건 침의 종류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옛날에도 가는 침이 호침입니다. 호침. 그럼 9가지가 있는데 위에 5가지가 있고 이제 9가지 중에서 5가지는 외과용이에요. 겉에서 그냥 찔러서 피 뽑는 거 있고 골맞을 때 째는 거 있고 그냥 문지르는 게 있고 이제 그거는 외과용 5가지. 그리고 밑에 4가지가 이제 살 속에다가 찌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4가지 중에서 제일 가는 침이 머리카락 같은 호침이었습니다. 그 호침이 제일 이제 안전한 걸 아는데 달아진다고 안 쓰고 그렇게 아끼고 저 호랭이가 아마 제일 저런 걸 어금니를 아낀다고 뭐 그런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호랭이 어금니 아끼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아낀 사람 보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렇게 그 아껴서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고 그래서 그 호침 지금은 이제 다 호침이에요. 근데 그거 알았는데 모르게 그 위험한 것 가지고 큰 거 가지고 찌르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안심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침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요. 지금 침 가지고는 죽이려고 해도 죽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침은 현재와 달리 굵은 침을 썼습니다. 삼능침은 사열하기 쉽게 끝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에 달궈서 썼던 화침은 임파선과 관계된 병에 쓰였습니다. 길이가 30cm로 긴 대침과 얇은 침으로 쓰였던 호침입니다. 중국의 의학서 황제내경에서는 인류 최초의 침인 펴석이 동쪽, 즉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긋고
또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돌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쓰지를 않는 게 대침은 길이가 30cm나 되는 긴 침입니다. 흔히 50견이라고 말하는 견비통을 치료할 때 쓰였습니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침을 놓게 되면 대부분 한 번의 치료로도 견비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침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침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침은 긴 길이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을 놓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침을 놓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대침은 견비통 이외에도 허리에서 다리까지 저린 좌골 신경통에도 효험이 있습니다. 이 침이 앞으로 영원한 의학이고 다른 건 다 없어졌든지 안 없어지고 이제 이럴 건데 그 중에서 식이주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나 좀 안 앓고 어떻게 살아볼까 다 그런 생각이죠. 이제 전부가 지금 꼭 알아서만 병원에 가는 건 아니고 미리 이제 자꾸 병원에서는 미리 알아서 예방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병원 가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식이주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나 조금 안 앓고 어떻게 살아보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보약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병원에 이제 미리 가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안 앓고 살아보자 하는 데서 그대로 지금 되지를 않는다. 예,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 먹다가 더 이제 이상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뭐죠 신경안정제량 병원에 줘가지고 정신병자 뭐 우울증 환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꼭 낫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진 것도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점점 이제 병원에 가기도 무서워하고 약 먹는 것도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꾸 어떤 것이 좋은 건가 이렇게 찾을 때 돈벌이 적은 사람은 이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또 그걸 먹습니다. 이제 사 먹고 이제 뭐가 좋다고 그러면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좋다고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이제 이러는데 저는 평생 동안 이제 이 침과 뜸만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정통이란 말을 하고 다른 거 예, 약이나 뭐 이제 다른 거 뭐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섞어서 했으면은 제가 침뜸을 그렇게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고집스럽게 침하고 뜸만 가지고 평생을 환자를 접으면서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예, 다른 사람이 알 때 나도 그렇게 앓으면은 똑같이 아마 아프다고 그럴 겁니다. 내가 의료인을 해서 고치는 게 당연히 있는 일인데 그 노벨상 1000개 이런 거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 한은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지금 나왔다가 없어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사람이 있는 한은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보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노벨상이나 돈이나 이런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경혈, 경락이란 게 있을까요? 기초의학이 발달한 나라 독일 브르흐살의 피터 만델 병원에서는 이 경락을 이용해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빽빽하게 꽂혀있는 자료가 눈에 띕니다. 바로 환자들의 진료 기록표입니다. 그중 하나를 제작진에게 보여줍니다. 환자의 상태가 동그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손가락 및 발가락 끝에서 나오는 고주파의 방사선 사진으로 인체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 각각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통이 있어 병원을 찾은 라바레 리바즈 씨. 그녀는 두 번째 침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키를리안 사진기로 찍어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픈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일반 병원의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 라바레 씨 사진에는 두통과 불면증이 확인됐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손끝 발끝의 그림을 보고 내린 진단입니다. 키를리안 사진의 진단에 따라 침 치료를 결정합니다. 라바레 씨는 키를리안 사진이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맞고 나면 금방 머리가 가벼워진다며 침 치료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매번 다른 증상으로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받은 후에는 느낌이 좋습니다. 몇 번 치료를 받았나요? 이번에 2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침술은 에너지의 조정입니다. 몸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은 소통돼야 합니다. 이 침술을 통해 경각이 존재함을 알고 저는 침술이 에너지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마공원 마방에서는 침과 뜸을 놓아 말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경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항상 우승 후보인 경주마. 하지만 발굽이 약해져 몇 주째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굽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흔히 약물 치료를 하지만 이번엔 통증 치료에 좋은 침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발굽 통증의 원인인 허리에도 침을 꽂습니다. 양쪽 엉덩이의 통증으로 인해서 왼쪽 앞발 그 구절 이하로 통증이 지금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에 맞게 침과 뜸을 병행을 했습니다. 침 치료는 치료 이후 바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발굽 치료를 위해 침을 맞았던 이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재산 가치가 있었던 소와 말, 닭, 돼지 같은 가축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침으로 치료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체의 경락도입니다. 인간의 신체 각 부분에 따르는 경혈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락은 현대의학에서도 과연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너무 진단 범위가 넓어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이 경락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대학 도시 하이델베르그시. 이곳에는 서양의학의 본산인 하이델베르그 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한방 치료를 한다는 하이델베르그 대학병원의 이비인 후과를 찾았습니다. 오전 시간임에도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옆살의 아니카. 아니카는 심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석 달 전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양방병원에서는 두통이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가 처방한 것은 주사가 아닌 동양의술인 침치료였습니다. 침치료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현재 그녀의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침이 아니었다면 나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늘 느끼던 두통을 덜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힐 때 아주 심했죠. 머리를 두드려 맞는 것처럼 아주 못 견딜 정도였어요. 이젠 아주 좋아져서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통일 뿐입니다. 올라인 슈타인하우젠 박사는 코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침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는 서양의학이 단기적 치료에 좋다면 장기적 치료는 동양의학이 더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의사지만 양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응급 상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약만으로는 장기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침과 또 한약으로 1년 치료 후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술 후 침의 진통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침 시술 전에 비해 시술 후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 치료가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편도선 수술 후에 침을 삼킬 때 생기는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침술 치료가 유용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침술은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약물 복용에 거부 반응이 있는 환자나 약물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셰르텔 박사는 침이 몸에 막혀있던 혀를 풀어주면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의 진통 효과에 대해 놀랍다고 말을 합니다. 침은 이비인후과 수술에 진통제와 같은 효과를 보이고 또 진통제와 비슷한 약효 시간을 지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지 바늘을 피부의 특정한 지점에 꽂음으로써 통증 80% 정도를 완화시킨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석 달 전부터서 LA에 여러분 혹 이제 미국 이제 저 LA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니까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사우스밸리라는 친구 대학이 있는데 총장한테 3번 전화 갔어요. 저를 박사학위 준다고. 내가 늙어서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무슨 필요 있냐고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쫓고 오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들어요. 그 대학이 좋지 않냐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나한테 그 박사학위를 주면은 우리나라 명예가 되지 않았냐고. 저한테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편이고 하나는 뜸으로 해서는 병이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그래서 무극보양뜸이라 해가지고 이제 혈명은 8혈명인데 자리는 12개. 또 여자분들한테는 하나가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월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양 그게 달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가 더 많은 걸로 해서 이거를 뜨시면은 병이 없는 사람은 평생에 병 안 앓게 되고 이제 떠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피로를 모릅니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피로를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해서 고칠 수 없는 게 낫는 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뜸자리 잡아놓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그 기술이 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뜨니까 시간에 관계없죠. 우리 집에 지금 처음 맞으려고 600번 만에 이제 600번 만에 이제 됐다고 하는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 대통령이 내가 이만큼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600번 만에 딱 이제 전화를 걸려서 이제 하게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이 그만큼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런 시간에 관계없죠. 예, 절대 경제적이죠. 돈 안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병 고쳐주면 되죠. 근데 병 안 들어간다고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효과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환자의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육체인 손과 정신인 뇌가 계속 같이 움직입니다. 네. 뇌에서 그 사람 왔으니까 어디가 아픈가 봐봐라. 쭉 뇌에서 눈에다가 시키는 거죠. 눈에다가. 그 눈은 육체 아닙니까? 육체는 뇌의 지시를 받아서 정신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람은 보니까 간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들어봐라. 이제 진찰법이 4가지입니다. 보는 진찰, 듣는 진찰, 말로 진찰, 만지는 진찰. 눈 시켜가지고 눈에서 간이 나쁜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봐라. 귀로 들어봐도 또 간이 나쁜 것 같으면 간이 역시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 만져봐라. 맥 보는 거죠. 지금은 맥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픈 분들이 병원에 안 가는 분 있고 약을 안 잡수는 양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 혈압 높은 사람이 혈압 강화제 먹고 나면 맥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뭐 어떻게 알아요? 맥 봐가지고. 그래서 맥은 이제 참고로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말로 하는 거예요. 먼저부터 어떻게 하라고 지금 현재는 어디가 이렇게 아픈 겁니다. 암만 사진 아니라 MRI 아니라 별거를 해도 지금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본인은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다 진짜로 놓고 병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병 하나도 없다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지금은 시집살이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시집살이 할 때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병원에 가고 의사가 병 없다고 그랬을 때 그 며느리 어떻게 되죠? 분명히 아파서 가는데 병 없다고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 침은 이제 정신과 육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 다 그래가지고 최후의 말로 들어봐서 이제 간이 나쁜 걸로 딱 나오면은 그래 이제 치료를 해라.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 침 놓는 사람은 경락과 경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줄기, 즉 말하면 대전 올 때 지금 경부선으로도 오고 물론 호남선으로도 오지만은 대전역에서 경부선을 타고 대전역에서 내려가지고 대전역에 들어와야 이 KBS 방송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물론 저 유성에 내려도 되고 저 아래 더 내려가서 뭐 익산에서 내려도 여기 올 수 있죠. 그지만 대전역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대전 KBS 타려면 대전역에서 내려가지고 와야 제일 가까웠고 그와 같이 이제 어디가 나쁘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침 구멍이 있습니다. 길과 자리 그 자리를 어디에다가 찔러라. 그런데 어디에다가 찔러라는데 그것도 그냥 찔러라가 아니에요. 뇌에서 손에다가 지시려는 거죠. 그럼 손은 항상 뇌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를 찌르겠습니다. 다시 보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좀 아프게 찔러라. 그건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는 안 아프게 해라. 그 뇌에서 손에다 지시하면 손은 지시 받아가지고 아프게 해라 해서는 아프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 됐다. 그럼 또 어디를 해라. 이제 그렇게 뇌와 항상 육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다 끝나야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어디를 떠주라면 뜨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보고해서 뇌에서 그러면 됐다라고 했을 때 바로 치료가 끝납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창안한 구당 기본침은 몸의 앞쪽에 8개의 혈자리와 뒤쪽에 7개의 혈자리를 설명한 법입니다. 구당 선생은 이 15개의 혈자리를 통해 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골류는 신체 중 가장 높은 머리와 관련된 혈자리입니다. 위중 혈자리는 신장과 관련된 혈자리로 허리에 좋습니다. 머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백회 혈자리는 몸의 모든 곳에 온 무국의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 두통과 건망증에 좋습니다. 태충과 양릉천은 근육에 관계된 혈자리입니다. 우리 몸에 침을 놓을 때 침을 놓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합곡은 진통을 치료하는 묘혈입니다. 일명 마취제 혈자리라고 하죠. 족삼리가 배꼽 아래의 질환을 다스린다면 수삼리는 배꼽 위의 질환을 다스립니다. 중화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당 선생은 동자료 혈을 쓰면 눈이 환해진다고 합니다. 지창에 침을 꽂으면 소화를 촉진합니다. 무국 보양뜸의 특징은 우리 몸에 1000개가 넘는 혈자리 중에서 불과 12군데 뜸자리로 간소화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혈자리만 잡으면 꾸준히 뛸 수 있다는 대중성도 놀랍습니다. 남자는 12군데, 여자는 13군데로 요약된 무국보양 뜸자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 장부가 영향을 받도록 고려된 뜸자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뜸자리는 음양오행에 따라 배치돼 인체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에 인사가 있잖아요. 진지 잡섰으니까 그 인사가 왜 했죠? 진지 잡섰습니까? 밥을 못 먹을 때 그때는 이제 밥 먹는 게 가장 저거에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인사가 진지 잡섰습니까? 못 먹을 때 이제 그리고 늙은이들한테 인사는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입니다. 예, 아무리 건강해도 늙은이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이 얘기하면 뭐 오늘 저녁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좋은 이제 이거여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제 한 사람이라도 알게 만들어서 이제 안 앓게 만들어 보자. 이제 나는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KBS가 요전에 이제 추석 프로를 해서 알려놔가지고 거의 이제는 뭐 어떠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아침마당에 나가가지고 생로병사 그 팀이 이제 오는데 자꾸 나는 병을 빼뿌리라고 그러거든요. 왜 생로사 나가지고 자라다가 늙어서 죽는 게 자연인데 왜 앓다가 죽으라고 자꾸 병 거기다 끼워넣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생로사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나서 병 없이 자라는 거. 그거는 왜? 어머니들이 와서 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좀 키 자라는데 앓지 않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중환, 배꼽에 중환 하나 뜨면은 이제 괜찮다. 또 늙어서 이제 늙으면은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삐쩍삐쩍삐쩍하고 이제 위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욕심도 많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늙은이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아래는 없어. 다 위로 올라버리고 없으니까. 아래는 없어가지고 그냥 삐쩍삐쩍하고 다리 힘 없어. 저 다리 힘 마냥 걸어가면 젊은이들 아이 좀 천천히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저 뒤에 떨어져 와요. 그와 같이 그런 자리를 뜨면은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뜨면은 다 똑같이 혜택 주는 게 바로 뜸이에요. 차별 없어요. 그 말을 합니까? 뭐 의식이 있습니까? 뜸이 그러잖아요. 네,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그 뜸이라는 게 이렇게 누구한테든지 뭐 차별 하나 없이 인종, 종교, 상하, 뭐 빈부 아무 그런 차별 없이 뜨기만 하면 혜택 주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여서 이걸 알려놓고 가자. 예, 세상에 남겨놓고 가자. 그래서 힘으로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